너하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노동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찾아왔습니다. 벌써 다산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총장님. 네, 올해 보내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래도 올해는 정권도 바뀌었고, 네, 하여튼 대한민국이 하여튼 지옥으로 떨어지려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국군이 웅성하는 네, 이런 단초를 만들었으니까 내년에는 네,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도 잘 살고 국가도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고, 그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변 분들께 한번 따뜻한 연말 인사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 시행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저희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네. 어떤 거예요? 이 그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민노총 회계 공표 우선 추진하겠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보셨나요? 그렇죠. 네. 우리 국민노조에서 네. 우리가 맨 먼저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순서가 있다. 네. 그중에 회계 문제라든가 네. 재정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더니 네. 바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가 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네. 일당백에 네.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노동부 장관 얘기하고 네.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것을 연착륙시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고 노동부 장관이 뒤따라가는 거는 사실 우리 그 강요들이 네.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뒤에 숨어 있다가 네. 얘기하면 얼른 한마디 하고, 네. 야, 이래서야 모든 책임을, 네. 모든 힘든 짐을 대통령한테만 지우는 것. 그러니까 혼자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이건 있지 우리나라 않나. 봉급을 많이 받는 네. 이게 이 강요들, 장관님들 네. 맹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찌됐든 간에 이 고용부 장관도 얘기를 했어요. 노조 회계장부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예. 네,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은 이 고용부 장관님이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뭐 노동부 회계장부 3년 비치야. 이것은요, 네. 수십 년 전부터 노동법에 나와 있어요. 노동법 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4조에 나와 있는 항입니다. 네. 그래서 3년간 비치해야 되는 건 노동 나와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나와 있는 것을 네. 재활용하고 네. 이렇게 아나바다에서 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네. 나와 있는데도 이걸 안 했다, 그동안 안 이런 했다. 얘기죠. 네. 이것을 뭐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게 네. 그게 직무유기 아니에요? 다 나와 있다니까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총장님 그리고 그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벌금도 아니고 네. 현재 얘기하는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네. 노동조합법 제 14조 안 지켜 과태료 500만 원. 그다음에 네. 27조. 네. 이것도 정부에서 법은 있는데 안 지켜요. 이것도 과태료 500만 원짜리. 그래서 네. 사실상 이거는 솜방망인데, 네. 이걸 가지고 노동개혁 얘기하는 것은 우리처럼 전문가가 봤을 때는 네. 야, 호박에 막 줄을 그으면서 수박이라고 주장하고 네.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네. 우선 소락비는 피하고 보자 이런 뜻에서 옛날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다시 재탕 삼탕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말 안 해도 본인들이 지켜야죠. 이게 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입장 바꿔서 제가 만약에 민노총이라고 하고 이 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가 5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민노총 예산이 거의 1,000억대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네. 민주노총이 500만 원 과태료가 작아서 안 지게 그게 아니고 네. 정부를 뭐냐면 곤란하게 이렇게 세속적인 악살되기려고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어떤 개혁을 할 때는 쉬운 것부터 우선순위 수순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대통령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하는 수동적 방식의 노동개혁은 반드시 네. 실패하거나 네. 대치게 당한다. 왜냐? 그러면 모든 여기에 해당된 노조가 많기 때문에 나 다 못해.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노조가 정부하고 시비로부터 싸움을 해요. 나 안 지켜 내 배째 째 그러면은 네. 이게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고 그쵸. 노동부 장관은 이게 모양이 우습게 되고 모양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워서는 네. 상대방을 이렇게 굴복이란 말은 그렇지만 굴복시킬 수 없다. 협상 카드가 이건 될 수가 없고 없다. 오히려 정쟁거리가 된다. 분쟁이 약이 되는 그렇죠. 거죠. 분쟁거리가 된다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네. 법에 있는 건 그냥 하면 네. 되는 건데 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네. 이 그 노동부가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들이 숨어서 해는 척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식 장관님이 한노총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혹시 어. 그래서 좀 감싸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정식 장관 안 지는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인품도 괜찮고 네. 상당히 정책을 아주 오래 해서 네.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민주노총 가면은 네. 이정식 위원장은 나처럼 네. 현장의 노조 위원장 출신이 아니고 아, 한국노총에서 고용한 사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노동조합이 또 이런 점은 폐쇄적이죠. 노조 출신도 아닌 것이 이게 신분차별처럼 이렇게 거기는 노조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성골이다 그러면은 네. 사무원은 네. 물론 실권이 있지만 네. 육두품 비슷한 거죠. 이렇게 네. 설명을 하자면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네. 신분 제도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하여튼 이 노동조합에 네. 실제로 현장에 강한 의사는 네.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먼저 얘기 못하고 대통령이 네. 야 이거 건강원이라든가 이런 데 얘기해서 회계 공시 제도 만들어 네. 이렇게 하니까 입법 절차가 3년간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거 법에 있는 거예요. 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네. 명시되어 있는데 네.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네. 그것은 새로운 얘기라고. 대단한 일은 아닌 거죠. 법에 있다니까요.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총장님이 네. 그 정말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네. 또 이거에 대해서 자유일보에서 아하. 또 인터뷰를 하셨죠. 그렇죠. 자유일보에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극렬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네. 그럼 그런 걸 할 때는 어떻게 협상을 해야 돼요. 네.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화와 타협의 가장 기본 조건은 뭐예요? 서로한테 필요한 무기를 각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대화와 타협이 안 돼요. 네. 남녀간의 결혼도 뭐 사랑이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뭔가가 있어야 돼. 네. 대화와 타협이 그냥 빈말로 되나요?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도 타협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력한 핵 억지 세력이라든가 이거 있어야 저쪽에 타협을 하는지 그쵸. 문재인처럼 네. 일방적으로 갔다가 막 하면은 네. 대화와 타협이 안 되고 그쵸. 끌려가고 네. 하명 입법 만들고 조공을 바치는 꼴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네. 서로 간에 교환할 수 있는 서로의 무기와 네. 안이 있어야 대화와 타협이 되는 것이지 그쵸. 선의에 기대서 네. 대화와 타협 그것은 관념에 불과하다. 네. 그거는 어린애 속곱장난에 불과하다. 네. 그렇다면은 대화 타협이 되려면은 노동부 장관이 얘기한 거 네. 3년간 비치해라. 비치하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할 거요? 그렇죠. 어? 해결 방안은 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것 갖고는 안 되고 네. 구체적으로 상대방하고 대화 타협할 뭔가 우리가 카드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를 내가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는 건지 네. 모르는 건지 모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저는 못 알아먹을 뭐-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용기가 없는 거. 우리는 의병이니까 네. 안 넣고 얘기했는데 그 네. 관군이라 네. 공무원이라 네. 자기 위에 건 안 하는 모양인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다시 네. 얘기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자유일보 네. 며칠자입니까? 네. 26일자죠. 12월 26일자 예. 자유일보에 보면은 네. 우리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해요? 검수완박해서 네. 국회 입법기관이 행정부 법무부를 조인이라고 법으로 막아서 예. 퇴로라든가 출구를 봉쇄했을 때 네. 한동훈 장관 어떻게 해요?
시행령으로 등. 시행령이라든가 네. 우회로를 만들죠. 네. 예를 들어서 성을 가려고 했는데 예. 성벽이 높이 쌓여져 있으면 어떡해요? 밑에 땅굴도 파고 네. 뭐 비행기도 만들어서 올라가고 그렇죠. 뭐 여러 방법이 여러 있죠. 방법을 써야죠. 네. 그냥 우리는 입법 사안이니까 못해요. 그거는 말이 그거 안 장관하지 네. 마세요. 그렇죠. 그죠? 예. 아니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기하는 거지. 네. 참 너무 민주당이 다수당인 거 뭐 입법 우리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늪이 있어도 일은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네. 노동부도 똑같이 네. 한동훈 장관처럼 입법 절차가 필요 없이 네. 해는 여러 가지 무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좋은 무기를 옆에다 네. 두고도 써먹을지 모르면은 이거 뭐예요, 이게? 바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네. 이 체크오프제, 네. 타임오프제, 그리고 정부지원금, 성과급.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네, 말씀해 주세요. 체크오프제 이거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체크오프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업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로 띄어서 매월 일정한 날에 노동조합한테 갖다 바치는 제도가 체크오프제인데 그러면 노조는 네. 조합원이 이렇게 노조에 가입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인적사항을 항시 회사에 보고를. 보고를 해야죠. 예.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제도예요. 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생명은 뭐예요? 자주성이에요. 네. 이 자주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세금이 아닌데 왜 그 월급에서 자동으로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 그래서 건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법이 아니고 네. 옛날에 뭐냐면 제도의 하나예요. 그래서 네. 체크오프제 노동조합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네. 외국에는 이런 나라가 많이 없어요. 네. 이렇게 일괄로 띄워주자. 네.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네. 근로자들이 구로공단 같은 산업전사니까 네. 뭐 생리휴가도 주고 주휴수당도 주고 네. 이런 보호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체 협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체크오프 제도를 반드시 손을 봐야 네. 이게 오래된 누적된 네. 페이스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노조가 뭐 자기 조합원이 100만 명도 넘고 막 힘자랑하고 막 알통자랑했는데 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크오프 제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회사가 지배 개입할 우려도 있고 네. 이게 ILO의 어떤 원칙에도 위배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 상층부의 집행부가 조합원의 의사를 실천하지 않고 조합원의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 자동으로 타임오프 돼서 회사에서 봉급 줘. 체크오프에서 회사에서 봉급 조합비 띄워줘 그러니까 조합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의 뭐 왕이죠. 이게 정치인들도 사실은 네. 선거 때는 조합은 무서워하거든요. 네. 근데 민주는 1월 달에 한국노총 선거도 있고 다 했는데 네.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무슨 파고 너는 무슨 파고 해서 서로 패를 갈라서 네. 노론 소론 네. 남인 서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합집산 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당파 싸움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노동조합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참 노동운동 가면은 헌신적이고 네. 자기 희생도 좀 하고 네. 이래야 되는데 요새 노조는 뭐냐? 정치권 진입하는 사다리. 예. 두 번째 뭐 금융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뭔지 알아요? 승진하는 사다리가 노조 간부예요. 네. 여러분 이래서 해야 되겠어요? 제가 노조에 할 때는 네. 저 타임오프 안 해줘가지고 체크오프 안 해줘가지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직접 받으러 직접 다니시는- 걷어야 되니까 네. 너무너무 힘들고 네. 전임자도 안 해줘가지고 네. 일 끝나고 6시 이후에 활동했어요. 아, 정말 그 노동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그럼요. 네. 84년도에. 예. 아니 저 그렇게 노조 위원장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사단한테 뒤지게 맞아서 병원에도 입원했어요. 네. 감옥도 갔어요. 네. 아니 노조 간부가 이런 좀 꼬라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네. 예를 들어서 이래야 희생 헌신 나오지. 노조 간부가 승진이나 정치권 진입에 사다리가 된다. 노동운동가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체크오프 제도 뭐냐? 네. 조합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한테 직접적으로 회비를 조합비를 거둘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조합원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조합원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을 그 노동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죠. 그쵸.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뭐 대북 사업 같은 거 하고 무슨 네. 뭐 한미동맹 해체 얘기하고 예. 뭐 국방예산 삭감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죠. 아무렇게 그 뭐지 네.
노동조합 상층부가 충격을 안 받는 이유는 네. 체코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네. 조합비를 자기가 직접 거들려면 조합원의 요구 조건, 네. 조합원의 눈치를 봐야죠. 이것은 봐야죠. 체코프제는 노동조합을 자주성을 훼손시키고 네. 노동조합원을 무시하고 네. 노동조합이 부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된 제도, 이 체코프 제도는 노동조합법상이 없습니다. 네. 만약 단체협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단체협약 효력이 2년이에요. 네. 안 들어주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 단체 협약할 때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네. 파업을 뭐일 거예요? 그렇죠. 싸움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두 번째, 타임오프는 뭐냐? 네. 내 판단에는 타임오프 제도도 97년도에 네. 복수노조를 인정하면서 민주노총을 합법화시키는 조건으로 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노사정에다 합의했어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져는 이게 네. 2008년도에 슬며시 부활했어. 이걸 뭐냐?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네. 좀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네. 반성해야 돼요. 이것은 ILO 규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오프 제도를 그럼 어떻게 악용하느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한국노총 가서 타임오프 막 이제 압박을 해 들어줄게 그랬는데 아마 그때는 상황을 잘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운영되냐? 타임오프 제도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데 네. 한 명을 타임오프 8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 가면은 그럼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4명한테 줘서 2시간 면제를 시켜놓고 네. 2시간을 지키겠어요? 안 지켜. 공기업이라도 이런 데 노사가 다 한 몸뚱인데 아, 네. 그거 안 지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왜냐하면 2시간 근로시간 면제해놓고 4시간이 돼도 안 오고 밖에서 회의 있다고 안 오고 집회 있다고 안 오가지고 그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특히 공기업이라든가 네. 대기업 같은 데는 노조의 우호적인 간부는 승진시켜준다고 네. 유혹하고 막 이렇게 지네끼리 짝짝꿍인데 네. 이거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타임오프 제도 네. 원래 이 노동조합 힘이 없을 때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네. 복수노조 해주면 힘이 강화돼서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 없애자고 합의해놓고 네. 다시 살린 것.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기 자주성을 저해하고 네. 자기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오프제, 타임오프제 이런 경우는 없어지는 게 노동조합의 자주성, 네. 노동조합의 투명화, 네. 노동조합의 미래, 네. 그다음에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체크오프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조합은 무서운 줄을 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럼요. 있는 건데 그 노조원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 노조가 있어봤자 들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무슨 소용이니까. 일일이 가서 인사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네. 일괄공지해 주니까 네. 이거 말이 안 되고 네. 이것은 회사의 지배 개입이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그 하태경 의원실하고 얘기했어요. 예. 법안을 어떻게 만들느냐? 네. 앞으로 공기업 같은 데서는 체크오프제 해주면은 네. 그 노동조합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 조항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네. 부당노동행위예요. 왜냐? 그렇죠. 지배 개입. 노조가 새로 조합원을 가입하면은 이 조합원 명부를 어디다 통보해야 돼요? 회사 총무과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뭐 때문에? 일괄공제 체크오프를 네, 해주려고. 네, 네. 이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조합원의 명부를 회사에 갖다 그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되지 안 않습니다.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은 전체 조합비에 비해서 작아요. 네.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도 그냥 돈을 준 기관, 네. 지자체면 지자체, 정부면 정부 뭐 이런 데서 그냥 규정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네. 이제까지 게을리한 거예요. 네. 이번에 국방부도 게을리하니까 5대가 휘졌잖아요. 예. 아, 깜짝 놀랐습니다. 훈련도 서울까지. 안 하니까 네. 미사일 쏘면 가다가 어멍간데 가불고 막 중간에 폭파해 불고 그러잖아요. 그 아니. 뭐예요? 훈련 부종이에요. 실전 연습을 하지 않은 군대는 당나라 군대예요. 정말 아찔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무슨 뭐 폭탄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투하했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의 생명의 위험을 줄 수도 있는 그러면은 그것만 일이었잖아요. 이렇게 게을리했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우리 그 노동 어떤 관계 당국도 이걸 게을리한 예. 거예요.
이 모두 일을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돈을 줬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다 그리고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안 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것은 게을리해서 그래요. 그냥 네. 있는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도 네. 충분히 투명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새마을 운동 했듯이 반성해요. 예, 반성하고 성과급 같은 건 정신을 어떻게 차려서. 됐겠어요? 네. 과거의 성과급은 이제 정교조 같은 데는 이제 정교조 조합원이 사립보다는 공립이 많아요. 네. 사립은 학교 세운 사람이 막 감시하거든요. 네. 이게 그 보대껴서 못 살아요. 네. 이게 공립이 네.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망고 강산이지요. 오히려- 공립이 좋아요. 아, 나라 재산이 좋거든요. 빼먹기도 좋고. 네. 그래서 참. 이런 데가 네. 씁쓸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네. 아, 조합원이 더 많은데 네. 뭐냐면 성과급제도라 그래서 성과급제가 뭐냐면은 봉구 외에 특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올바른 성과를 올렸을 때 네. 그 보상하는 제도예요. 네. 근데 그것을 이렇게 그럼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쵸, 정교조 어떻게 해요? 성과에 차등 따라서. 지급을 해주면 이걸 조합원은 다시 다 걷어.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줘. 그러면 이거 그- 아니 그 민주 사회인가? 아니 국고 낭비 아니고 뭐 그런 제도를 네. 왜 운영합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기재부가 가오 잡으려고 운영합니까? 네. 아니 그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가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왜 그 정규조에서 걷어가서 이거를 동일 지급을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성과급 제도 네. 다시 한번 점검해자. 이게 네. 사실상 돈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성과급 제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올 여름에 정치 파업한 지하철 공사라든가 예. 뭐 파업하려고 난리를 폈던 철도 네. 이런 데는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은 이런 걸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최하위로 줘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네. 성과급 제도라는 국민적 선의가 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못 운영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요? 또 화물 운임제체 안전운임처럼 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과급 제도를 원래대로 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네. 이거 쓰여져야 되는데 노조가 중간에 나서서 이것을 야 그럼 되냐?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냐? 똑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한다면은 아니 국민 여러분 성과급제 이름 바꿔야죠. 바꿔야죠. 그게 왜 성과급제입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세금이 이렇게 운영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희가 근데 우리 막아야죠. 국민들은 이런 걸 몰라요. 타임오프제, 네. 뭐 체크오프제, 정부지원금, 네. 성과급제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게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노동자인데 이런 노동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사실은 알기도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민노조가 우리 국민 예. 노조에서 얘기하니까 열심히 오늘 또 이렇게 예. 얘기하면은 예. 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네. 또 후속타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은 네. 늘 옳은 방향입니다. 진리와 네. 정의 쪽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은. 네. 그리고 그 지금 네 가지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노동 개혁이 성공하려면 네. 가장 먼저 노동 해야 얘기 될 거. 성공하려면은 네. 이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아까 이게 교섭 타협과 협상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재정 문제 같은 경우로 가서 무기를 확보한 다음에 네. 양극화 해소하고 90% 이르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국민 대상을 보호해 주는 게 노동 개혁의 네. 원칙이 돼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체크오프 제도, 타임오프 제도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네. 그냥 노동조합을 그냥 갖다가 막 접어불고 죽여불자 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기업, 네. 공기업, 공무원 네. 특히 공공부문. 여기 때 공공부문이 13만 명이 늘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네. 이거 말이 상상 초월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분은 뭘 하든 상상 초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잘 아는 분이 네. 도로공사 사장 간다는데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 옛날에 했던 막 캐노피국에서 했잖아요. 네네. 저 도로에서 뭐 돈 받는 분들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면은 네. 톨게이트가 필요 없어요. 예. 이미 내 차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막 네. 중간에 뭐가 세워져서 막 다녀도 되는데 네. 이것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인원이
필요 없으면 이제 또 사장 가면 맨날 그런 거에 시달려요. 이제 뭐 네, 또 기인이 노동자 아니니 뭐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렇게 이런- 막 이 퇴행적인 네. 걸 많이 만들어놔요.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저희가 발전을 하려면 과감하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죠. 그렇죠. 네, 정말 네. 필요한 일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개혁은 네. 일자리 창출과 경제 개혁을 위해서 네. 대한민국이 경제 4강을 가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 필요하다. 경제 4강, 사회 정의,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 네. 노동 그렇습니다. 개혁은 필요하고 네. 그것을 가장 앞장서는 게 어디냐? 국민노조. 국민노조다. 네, 그렇습니다. 아, 잠깐 아까 드론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드론이 막 이렇게 날아다닌 그날 민주당에 또 일이 생겼습니다. 이 민노총에서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민주당을 점거를 했어요. 아. 이재명 나와를 외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이게 그냥 부부 싸움인 거죠. 네. 결국엔 한 편인데 예. 왜 내 말 한편인데 일부러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니네들아 싸워라 그래서 네.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을 네.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는 건데 네. 거기서 내기하는 내용이 핵심이 딱 하나 있어요. 텔레비 보면 나오죠. 노조법 2조와 3조를 바꿔라. 네. 노조법 2조가 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노조법 2조는 네. 우리는 노동관계법은 사용자, 노동자 뭐 이런 정의가 있어요. 그렇죠. 노동자의 범위를 넓혀라. 이런 게 노동조합법 2조의 핵심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네네. 화물연대 이런 사람들은 다 사업자죠. 사업자인데 근로기준 노동자로 이렇게 네. 인정해 주라 이런 거예요. 자, 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면서 노동자를 인정하라는 3조는 거죠. 뭐냐 특수고보가 하여튼 네. 그런 거예요. 3조는 뭐냐 파업을 해도 네.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원이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네. 다이 이상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민주당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고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재명이 나와라. 네. 네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꼭 하겠다고 했죠. 합법 파업은 노동법에 다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합법 파업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파업은 원래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합법 파업은 자동방으로 보장되는데 네. 역전압 그 똑같은 말이죠. 이런 말하고 똑같은 네, 거죠. 정말 수준 그래서 떨어지는 이재명 말이죠. 나와라 이런 거예요. 옛날 제가 네. 92년도에 지금의 민주당 네. 거기에서 보좌관을 했어요. 네. 그때 보좌관 할 때 민주당이 이렇지 않았어요. 네. 민주화의 상당한 정통 세력이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 보면 이상해 좀. 이상해요. 북한 대변인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 뭐 8.15 같은 때도 어떻게 해요? 네. 그 뭐지? 조선 직업총 동맹에서 통동맹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네. 네. 연대사 낭독하고 예.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그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네.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 선전 매체는 네. 뒤에서 선동을 해줘. 네. 윤석열을 탄핵하라. 네. 뭐냐면 그 화물 그 일몰제 폐지 반대한다. 아니 자기들이 왜 폐지 만들니까? 김정희 니네나 잘하세요. 아니 아이고, 참. 그리고 이게 정말 지금 뭐 입법권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요. 정말 가능했던 거면은 문재인 정권 때 했었어야죠. 왜 이제 그렇죠. 와서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해내라고 그러니까. 억지 주장을 하는 건지. 그게 네. 전 정부가 쌓아놓은 똥을 현 네. 정부가 뭐 치우려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민주노총 시위대가 민주당을 전거하는 거는 네, 부부 싸움이다. 네 이게 뭐 결국에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어서 네.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척 할 테니까 네. 너희들은 이 노조법 2조 3조를 이재명이가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네. 그래서 1번 구호가 이재명 나와 나와.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거대 민노총과 함께 싸우려면은 국민노조의 힘이 좀 강해져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가입해서 힘을 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민노조에 가입하실 때에는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그 정광훈 목사님 얘기는 우리나라가 G2 네. 우리보다 진짜, 세요. 예. 경제 대국에 네. 입문하는 토대를 네. 쌓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부패라든가 이것을 방지함으로써 네. 사회를 공정과 정의로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일이다. 그래서 네. 국민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일타 삼피다. 네. 국진 껍데기로 국진 10급짜리 먹는 거 네. 이거하고 똑같은 게 한 방에 네. 3개. 네. 일자리 창출, 경제 지투 입문, 네. 그다음에 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 네. 정의로운 사회 건설. 이 3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네. 있는 게 국민노조에 가입해 주신 일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번 설명하고 네. 또 넘어가죠. 네, 박정희님께서 갈 길이 머네요라고 하셨는데, 네, 갈 길이 멀지만 이게 힘을 합치면은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한 걸음부터. 걸음부터 첫 숟갈에 배부르랴. 네, 이미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 이 국민노조라는 첫 발을 띄어서 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마다 네, 너무 요새 현 정부에서 우리 의견을 네, 잘 받아주고 있지 않아요? 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